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검찰의 브리핑은 마치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의뢰인에 대해서 최후 변론 요지서를 낭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품백 수수 사건, 그동안 권익에 축적된 수많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비슷한 사례에서 그 케이스도 무시하고 또 검찰 수심의 결정도 무시하면서 결국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마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변호인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이 너무 명확한데 청탁, 금품수수, 또 직무 관련성 이게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모르지만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죄 취지의 케이스를 결정해온 제가 보기에 너무나 낯뜨거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명백히 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라는 취지의 자백성 발언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기억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검찰은 10년 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신 변호해 주면서 또 면죄부를 줍니다.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잘 몰라서 주가 조작범들에게 계좌를 활용당하고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그 모녀에게 23억 원을 받게 해줬다. 그런 검찰의 황당한 변호는 국민들에게 야 나도 주가 조작범들에게 계좌를 활용당하고 싶다라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그런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검찰의 현실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죄가 되고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헌법이 금지하는 특권청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검찰이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이것이 법리적으로도 또 사실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주어진 그동안의 선거나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고도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매도했다, 또 재매수했다, 재매도한 흐름은 주가 조작 시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작전이 시작되고 2010년 1월에 67만 주를 매수하고 또 작전 효과가 지지부진하자 물량을 털기 위해서 2010년 6월 29일부터 10일 정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해서 총 16만 주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2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3주 만에 16억 원 워치의 주식을 재매수합니다. 주가 조작 작전에서 실패한 주식을 팔려고 애쓰다가 2차 주가 조작이 시작되자 갑자기 대량 매수를 시도했고 거래 세부 내역을 매번 김건희 여사가 보고받았다면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판례에 따르면 이전까지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자가 갑자기 특정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은 특별히 피고인이 매수 경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시세 조종에 공모 가담했다라고 인정됐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범임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자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시세 조종의 공모자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판결과 사례와 매우 유사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거래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고 집중 매수했다. 근데 이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번에 마지막 보고서에서 한 내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 조정 전력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67만 주 1차 매수하고 2차 시작되자마자 3주 만에 16원 어치 이렇게 매수한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한 걸로 보이고, 판례에 따르면 시세 조정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검찰이 이 판례를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주식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매우 애쓴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이미 부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윤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도 본인은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공개한 그 내용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 주식 중에서는 사실상 시세 조정이 의심되는 그런 주식을 집중적으로 거래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태강 ENC라는 주식을, 이 주식이 주가 조작이 의심됐던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2010년 4월 30일 2억 원어치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서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는데요. 이거는 네, 주식 실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같은 주식 문외한의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3일 만에 2천만 원 수익을 얻은 김건희 여사가 태강 ENC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검찰로서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보기엔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전력이 없다는 것도 이 태강 ENC를 볼 때에 충분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관여했을 의혹이 매우 많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는 매우 사실상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특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하세요. 우리 제가 조배수 의원님 참 평소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좀 지적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나이가 이자 수입을 얻었다는 부분들이 법 규정에 어긋나게 계약을 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코나이라는 회사도 명예가 있는데 400억인가 아까 뭐 무슨 경영 실적이 나빴던 거, 그것은 알고 보니까 1,000억이라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영 실적이 나쁜 문제가 일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저런 질문을 통해서 마치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떤 비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됐습니다. 근거 없는 질문으로 저런 국민적인 오해를 초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근거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의원님들, 자, 지금
재차 질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 뭐 이런 거는 제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팩트가 왜곡된 것은 제가 대체적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조배숙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장께서 경찰이 혐의 없음을 했다, 이런 부분은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균형은 좀 맞춰졌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이 뭐 다 수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조배숙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그 주장을 또 반박하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국감에서 호나아이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자, 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오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들 국감하느라 아마 검찰에 대한 많은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대부분 묵묵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 사실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게 뭐 야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해서 진행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사가 이렇게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국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문제 제기했고, 당시에 또 같이 문제됐던 게 장모 최은순 씨의 사건들도 같이가 문제됐죠. 그래서 실제로 국힘에서 고발해서 최은순 씨는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서울 고검장님, 예. 검찰의 불기소는 일사부재리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 안 되죠. 네. 그러면 검찰이 불기소했더라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가능하죠. 네. 네. 자, 어제 불기소는 특검이 도입되고 특검이 출범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고검장님도 원론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어제 발의했던 특검법에는 이 사건을 봐주기 수사하기 위해서 위법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위법행위를 한 검사들과 대통령실까지 다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볼까요? 중앙지검장님, 참칭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법률 용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보니까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 네, 참칭이라는 말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어제의 검찰의 결정으로 이제 검찰은 참칭 검찰이 돼버렸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버렸고, 검찰은 검찰 스스로만 우리가 검찰입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검찰이라고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 로펌이 됐습니다. 참칭 검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생명력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게 만든 공범 혹은 이렇게 끝나게 만든 사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치 검사들입니다. 정치 검사들. 참칭 검찰입니다. 참칭 검찰. 다음 보여주시죠. 참칭 대통령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여주시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참칭 대통령이에요. 어제 불기소 왜 했습니까?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불기소한 거 아닙니까? 차마 참칭 김건희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불충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 불기소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제2의 김학의 사건입니다. 진짜로. 김학의 사건 누가 봐도 김학인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김학인지 아는데 검사들만 몰랐어요. 검사들만 김학인지 모르겠대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건과. 다음 보여주시죠. 김 여사 도이치 시세 조정 몰랐다.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다 했는데 12시에 매도 주문 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검찰만 모르겠답니다. 그 말을 다 믿어줘요. 제2의 김학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 하면 저는 김학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 한 번 들이대지 못하고 바로 무릎 꿇어버린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이 드디어 역사에서 2위로 물러납니다.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 진짜 무죄 맞습니까? 이 사안이 이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주범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더 잘하실 겁니다.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윤 쪽은 X가 뭘까 모르겠죠. 무슨 심도 없고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놈들인데 라고 하면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아 버렸어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그리고 결정 시기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결과는 검찰에서 우리가 진짜 기록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을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믿어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불기소 날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왜 하필 어제 불기소했습니까? 왜 오늘 국감을 앞두고 어제 불기소했습니까? 뻔하죠. 오늘 국감장 나와서 불기소한 이유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답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는 이래서 불기소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니까 무죄가 맞습니다.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어제 한 겁니다. 매우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 과정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치 검찰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참칭 검찰이 돼버린 겁니다. 네, 또 한동훈 독대하기 전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1분 더 주시면. 네. 고발사주 고발장 알고 계시죠? 우리 수원 고검장님 잘 아시죠? 이 사건으로 수사도 받았잖아요. 잘 아시죠? 네. 자,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만들어진 고발사주 고발장이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이때부터 불기소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 고발장이 뭡니까? 김건희는 불기소인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주가 조작했다라고 하는 최강욱 등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는 고발장입니다. 이 고발장 대검에서 만든 고발장에 이미 이때부터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놨어요. 어제는 형식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12시에 매도하라고 하는 이거 진짜 우연 맞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지검장님 12시에 매도한 이 3,300원에 8만 주 매도한 주문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주문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었어요? 말씀해보세요. 주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어제 수사 결론을 보셨는지 제가 사실 의문이 드는데 저 부분은 권오수가 연락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알아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문을 저희 수사 다른 결과 사람이 주문을 낸 걸 확인했냐는 거예요. 저희 다른 수사 사람이 결과를 주문을 낸 걸 확인했냐고요. 못하십니까, 주문을? 아니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걸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통정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권오수를 너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판단에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아닙니다. 주시죠. 당신은 저희 증인들 참고인들도 기다리셔서 그리고 너무 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못하게 하시니까 제가 우리는 되게 되게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공봉숙 차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레드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몇 시간 걸렸습니까?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수사 기록 읽어봤습니까? 수사 기록은 못 읽어봤습니다. 수사 기록도 안 읽고 그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에 그 레드 팀들이 다 참석을 하신 거겠죠. 상세하게 브리핑을 듣고 그러니까 수사 검사의 브리핑을 듣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네네. 그것은 우리 공 차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거겠죠.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핵심은 저 앞쪽에 있는 거, 됐습니다. 그겁니다. 핵심은 공모관계,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인데 저 내용을 봐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참고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김건희 여사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거라든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돈 액수까지 저렇게 상의해가면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는 것은 양자 간의 저 카톡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저것에 따라서 저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봐야겠죠. 저기 보면은 분명히 저 주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상의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좀 봐주십시오. 이건 아까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은데 저 주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붙잡혀가는 상황, 걱정하는 편지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의 시간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다 토론 과정에 나온 이야기고 그뭐 저걸 보고서도 그 공모관계가 없었고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브리핑을 듣고서 4시간 회의 끝에 그 레드팀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창수 검사장님. 네. 보통은 국감을 앞두고는 이런 민감한 사건을 절대 처리하지 않던 것이 검찰의 관행입니다. 일부러 국감 끝나고 조용히 그렇습니다. 처리하지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전쟁하듯이 전쟁 선포하듯이 이런 결정은 안 하는데 우리 이창수 검사장님 과거에 훌륭했고 또 법무부 근무 경험도 많잖아요. 국회로 간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행동을 나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결국은 법무부와 대통령실과 상의를 해서 날짜까지 다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도 저는- 이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감 전에 처리하고 이 자리에서 근데 그 많은 네. 호원 날, 그 많은 날 두고 굳이 어디입니까? 그 보궐선거는 끝나야 했고 국감 하루 전이고 그 날이 어제였던 것인가요? 뭐그 사이에도 할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제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됐습니다. 날이었어요. 그날 처리를 네, 해야 했던 네. 그 날짜를 누가 점지를 해줬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게 잘 골랐군요. 자, 제가 통상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선거 우리 날은 잘 안 하니까요. 나가는 우리 검찰 간부들 인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특수검사들 여기를 이제 보통 정치검사들이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정치검사들의 행태 비난의 정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는 탈탈 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앞두고는 그 앞에서는 덜덜 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례에 다 해당하는 것이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성남시청장 때 정자동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공무원들 부를 때 수사관들이 나가서 출입 기록도 안 남기고
그리고 비밀리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백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수사 과정, 소환 과정도 비밀리 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그런 그것은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아닌 것으로 알고 공무원적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청장이 수사- 모르게 왜 밑에서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수사할 수 그게 없습니다. 지금 성남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또 착수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4년째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가족 전주지검장 있으면서 그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다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는 그 두 가지는 탈탈 터는 수사의 전형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명품백 사건은 전임 검찰총장 모르게 불러서 조사를 패싱하는 조사까지 했고 그 이제는 수사지휘권이 국감을 배제돼 있어서 앞두고서 이렇게 한동훈 죄송합니다.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의문을 품는 무혐의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창수 검사장이 거기에 끼치는 공적이 매우 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선의 검사들, 후배들, 수사관들, 실무관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못했던 이유는 뭐 대통령에 그런데- 대한 은혜가 깁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제가 수사팀과 계속 회의를 한 아까 결과 내가 보여줬던 화면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보여주신 거는 그 신한 저게 알았다는 증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무시를 해요? 저 부분은 증거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지금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 판단법만 그렇게 다릅니까? 아니요. 신한투자증권의 저 직원의 녹취는 저 부분은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투자한 부분입니다. 아니 저 카톡까지 있잖아요. 지금 기소된 부분은 말씀 나오는 저렇게 그러니까 논의를 했던 사안인데 저거는 증권 저것을 어떻게 지점장 모르는 관계일 수가 있다고 주장하냐 이 말이죠. 증권 지점장하고 알겠습니다. 상의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저거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선의 후배들 조직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고서도 계속 공직에 남아 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하튼 참여시켜 가지고 같은 죄인을 만듭니까? 나중에 저 참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배들은 제가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순장당하게 생겼는데 그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내가 경험이 많은 보기에는 대통령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검찰 대통령한테 조직과 여러 후배들을 잡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그걸 은혜가 은혜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가놓고도 은혜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건 저한테는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통령한테 자, 의원님들, 오늘 아니,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리 이창수 중앙지검장께 이것도 증인 보호 차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박균택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는 기소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했습니다. 좋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저를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검사들입니까?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한 사람은 적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소하라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건은 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록을 보고 네.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불쑥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는 기소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결정을 한 것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검찰총장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안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네. 제가 최종 그러니까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많은 사람들이 기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 검사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는요. 레드 팀은 그 부분은 이제 소위 아니, 얘기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사들도 기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고요. 그리고 자, 또 하나는 레드 팀, 아까 박규택 의원님인데 레드 팀은 보통 통상적인 개념은 어떠한 A라는 주장이 있고 그 A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보통 레드 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드 팀은 검찰에서 레드 팀까지 운영하는 걸 국민들이 처음 아셨을 텐데, 야당의 논리, 언론의 논리에 대한 논리를 축적하는 차원이지 기소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레드 팀은 아니었죠. 제가 저희 수사팀에게 말했던 내용이 오늘 가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혹시 오늘 들어오는 레드팀의 의견이 이거는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혹시 나오게 되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검장님, 그러니까 레드 팀은 결국은 기소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중랑구 갑이고요. 중앙지검장한테 묻겠습니다. 무혐의 칠 것 같다는 보도가 벌써 오래전에 나왔어요. 레드팀 만들어 놓고 무혐의 칠 것 같다는 보도, 그리고 소문이 오래전에 돌았어요. 그런데 뭘 어제 듣고 어제 판단한 거예요? 그제 듣고 그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혐의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중앙지검이 무혐의 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소문이 다 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4년 동안 처리가 안 된 사건이고요. 자, 2021년에 기소가 안 된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다 제출한 증거들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걸 답하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세요?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물었지만 변호사세요? 검사세요? 저는 검사고, 검사죠?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 의해 기소당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선거 기간에 유세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나를 기소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당했지만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았어요. 1심, 2심, 3심. 여러분은 검사예요. 여기 있는 정치인들 재산 3천만 원 누락 신고했다고 기소했잖아요. 선거 비용 좀 더 썼다고 기소했잖아요. 그렇게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나와서 계속 변호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의문이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지적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변호를 하고 있죠? PPT를 100장이나 만들고. 이게 검사가 할 일입니까? 이게 중앙지검장이 할 일입니까?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고 이게 검사가 할 일입니까? 그것도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주가 조작, 수없이 많은 연도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 공범들이 전부 다 형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길 기다렸다면서요. 그러면 무죄 치려고 항소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혐의를 내고 그리고 그걸 변호합니까? 이게 검사의 모습 맞습니까? 오늘 와서 그게 중앙지검장의 모습 맞습니까? 답변 드려도 됩니까? 제가 할 테니까 보세요. 네. 최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아는 사람에겐 팔으라 하고 얄미운 사람은 엿먹으라고 하고 내버려 둔데 일단 4,000원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신한증권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거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럼 회장하고 최은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은순 휴대폰 정도는, 최은순 자택 정도는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2020년도에 나왔습니까? 법원 재판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 확보한 자료입니다. 확보한 자료인데 이게 법원 재판에서 나왔으면 법원에- 그다음 무혐의 정도 치려면 이 정도는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럼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왜 무혐의입니까? 회장하고 최은순이 얘기를 주고받고 이야기가 있는데 왜 무혐의입니까? 하나 더 보세요. 그 다음 거 32초 만에. 자, 저거는 최은순이 62,000주를 팝니다. 그것도 단가를 낮춰서 팝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32초 만에 삽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앙지검장 주식해서 돈 벌었습니까? 주식합니까? 주식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식해서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주식해서 돈 못 벌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산이 얼마입니까? 윤석열 검사하고 결혼할 때 김건희 여사 재산이 약 50억이 넘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시 김건희 씨가 한 얘기예요. 당시에 김건희 씨가. 결혼할 때 저 사람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IT 붐이 일었을 때 내가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미천이 됐고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런 여성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50억이 넘고 지금은 70억이 다 돼가요. 그중에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돈이에요. IT가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할게요. 국민 여러분이 다 압니다. 최은순, 아까 거 보여주세요. 최은순 엄마가 주식을 62,000주를 팝니다. 62,000주가 얼마입니까? 중앙지검장. 최은순 여사가 판 62,000주는 얼마입니까? 그 당시 시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시가로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른 주범 위에 염씨 이 주범과 그 계좌를 전부 다 딱 32초 만에 8만 7천 주를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판 거 32초 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통정 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핸드폰도 컴퓨터도 자택도 수색을 안 합니까? 위원님, 저 부분은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최은순 그러니까 분이 보세요. 수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죠? 아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최은순이라는 분이 권오수 회장에게 미래에셋 계좌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 여사 계좌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변호를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 변호사예요? 수사 결과에 지금 다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수사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입니다. 수사 결과를 자, 한번 좀 읽어봐 다음 주셨으면 보세요.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김건희하고 이종호하고 통화한 내용 봅시다. 김건희가 결혼한 뒤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이종호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라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댔어요. 딱 잡아댔는데 1분만 더 주시죠. 네. 예. 딱 잡아댔는데 20년, 21년 연락한 게 수십 차례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지검이 총동원돼서 아주 오래전부터 무혐의 칠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심우정이 가서 이창수가 가서 무혐의 한다. 이원석이 특혜 없이 불러서 소환조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창수와 심우정이 무혐의 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다 이야기됐어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100개의 PPT를 가지고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들 다 쉽게 기소하는 검사가 왜 이 기소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법원에 말에- 맡겨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기소를 합니다. 기소 내용이 차고 넘치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만 검사가 그러면 맞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만 대답을 할까요? 압수수색 한번 못하는 사람이 검사입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습니까? 최은순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습니까? 원래 이런 사건에서 압수수색 자, 영장 정리해 주세요. 이거 한번 제대로 못한 중앙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너무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검사님들 정말 너무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사 결과를 한 번만 읽어봐 박지원 주십시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말 너무합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질문도 섞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조종을 쳤습니다. 누가 조종을 올렸는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곧 퇴진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조종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올린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왜 김건희를 기소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저것은 아마 중앙지검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최종 조서입니다. 2010년 1월 권오수, 김건희, 이정필이 만납니다. 권오수는 주가 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정필 이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민을 내면 받아서 줘라 합니다. 지검장. 네. 200억에서 500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또 지검장, 어떤 투자자가 오나 주포 만나서 투자 하나 주가 조작 공모하고 현장에서 10억 계좌를 준 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주식을 몰라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다 설명하잖아요. 올려주십시오. 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했는가? 어제 제가 김민구 공주지청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민구 공판검사가 이 내용을 안대요. 보았대요. 그리고 공소장에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10일 만에 공주지청장으로 내려보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판결문을,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하기를 내가 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해서 기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진작 수사 기소했으면 벌써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챗GPT한테 물었겠느냐 이거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는 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탄핵 특검만 하느냐. 지금 대통령은 검찰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야당 탄압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우리 민주당도 야권도 그러한 것을 방어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당신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것 한번 올려보세요. 온갖 거래는 김건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다? 이건 속아 웃을 일이에요. 이창수 지검장. 네. 금년 3월 전주지검장 시절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 본인 주식만 상장 주식으로 6,700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한 1,000만 원쯤 있습니다.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예, 잘했어요. 네. 그거 하나는 잘했네. 처음으로 잘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사요? 처가 구입을 그것도 팔았습니다. 예.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BW 알아요? 위에 상장법 알아요? BW요? 예, BW. 네, 네. 알죠?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소위 김건희 패밀리들은 알죠? 김건희 패밀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까지 거래한 금액이 거의 50억이 가깝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비상장 주식 도이치 파이낸셜 거 40만 주를 온화인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억 원에 500원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요? 바로 김건희예요.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나에게 돈 빌려 달라고 전화하고 전화 한 통 하면은 15억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반 투자자가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원짜리를 40만 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나에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이래도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가당찬 그런 거짓말을 해야지 김건희 여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수사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졸랑졸랑거려요. 박지원이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이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망한다 이거예요. 예, 중앙지검장님, 권오수 씨가 뭐 여러 사업했지만 옷을 뭐 많이 팔아서 옷 떼어서 돈 번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옷이요? 예, 옷 떼어서 판 사람. 그건 모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으로 도이치모터스 인수한 건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인수 상장을 시켰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 소개로 거기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됐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판결문에 인정된 내용은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씨가 그래서 여의도 증권맨들 술 사주면서 우리 그 좀 주가 좀 주식 좀 사달라, 소개시켜달라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드디어는 2009년 11월 증권브로커 정 회장 사무실에서 제1차 주포인 이정필을 만나서 시세 조정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죠. 2010년 2월 달에 권오수가 그 1차 주포 이정필을 다시 그 전주인 양모모 대표 아시죠? 양모모 대표를 네, 소개해서 양이 자신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정필한테 맡깁니다. 그 무렵 권오수가 또 학동사거리 근처 자신의 그 미니 매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정필을 소개시켜주고, 김건희 여사도 자신의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갖다가 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게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2009년, 2010년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모른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간조선 2018년도 인터뷰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 그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게 미천이 되었다. 그다음에 뭐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을 모르고 한 얘기다. 본인이 주식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이미 얘기를 했고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 다 유명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 이게 2011년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위 과정에 그 원우수첩에 본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011년도가 언제냐면 한참 주가 조작할 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본인이 원우수첩에다 기재를 했어요.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이건 기억나십니까? 이건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사 압수수색할 때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인출, 잔고 이런 소상한 자료를 그 전주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들이 다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에는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홈 트레이닝 시스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35회나 된다고 법정에서 아마 그게 인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공인 인증서를 줬겠죠. 네, 블랙펄 판단하고 측에다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이 누군지 압니까? 이종호입니다. 그렇죠. 이종호. 멋진 해병. 맞죠? 네, 임성근 사단장 이제 보직 해임돼 갖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이종호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자기가 한번 구명 로비 해보겠다고 그런 취지로 해서 임성근 사단장 그때 대통령의 경로로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이종호 씨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좀 김건희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이종호 씨라든가 권오수 씨와 굉장히 긴밀한 깊숙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 이해, 그러니까 납득 없이 그냥 무혐의를 갖다가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왜 압수수색을 코바나 콘텐츠 협찬으로 청구를 했을까? 그 점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관련 회사 압수수색 했습니까? 협찬한 회사들? 당연히 기각이 됐죠.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그 다음에 그때 협찬받은 그 대상이 이제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혹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그때 중앙지검장 조사했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또 압수수색 청구하면 기각이 되죠.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 저는 일부러 그쪽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이 주가 조작은 2021년 9월 달에 주가 조작 관련자 주거지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 김건희 여사 자료도 나오잖아요. 엑셀도 나오고 공인인증서로 주었다고 인증한 거래도 나오고. 그래서 2021년 10월 달에 이정필, 김기현, 권오수 다 구속되는데 아마 이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그건 지난 정부 때입니다. 자, 네, 네. 아주 열심히 수사할 때 일입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그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을 자. 때입니다. 배제돼 있을 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수사.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스스로 검찰을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적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다. 검적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검찰이 조종을 울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하늘이 놓여서 몸뚱이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 명을 재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지금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흑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BBK에 대해서 무죄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하였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명박 BBK 주가 조작을 털어주는 검찰의 장면입니다. BBK 광운대 동영상에서 BBK는 내가 설립했다. BBK를 설립했다 그랬는데 내가라는 말이 없다. 주어가 생략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희대의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BBK와 이명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명박은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다시 검찰의 모습과 견주어보면 흡사와 똑같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를 당했을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박종철 열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폭로되면서 전두환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또한 검찰의 흑역사의 한 장면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 무기 선고받고 징역 살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털어주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5.18, 12.12 군사 쿠데타도 결국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오늘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 사실상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아니, 그냥 봐주기 했다. 무혐의, 불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경로 의존성의 법칙대로 그대로 갔다. 그 날짜를 어제 택한 것은 손 없는 날, 길이를 어제 그냥 택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검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주가 조작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최은수는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자료조차 23억을 벌었다. 그럼 정당하게 벌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법적으로 벌었는데 김건희, 최은순만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겁니까?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의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이 돈을 23억이나 벌었다라는 점은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확실하게 말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범죄 혐의자들이
부인하면 검찰은 네 맞습니다. 범죄 없군요. 석방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연합파티 진술세미나 같은 거 안 합니까? 구형량거래 왜 안 합니까? 별건 수사 왜 안 합니까? 다른 사건은 잘도 하더구만. 범죄 혐의자들이 그러면 범죄를 부인하지 인정하겠습니까? 네, 받아쓰기로 탈탈 털어줘요. 자, 그리고 JTBC에서 단독 보도한 피의자는 지난 조사에서 권오수가 김건희가 있는 자리에서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김건희가 있는 자리에서 30-40%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주식, 주가 조작 공모하는 현장을 이렇게 검사가 조사를 해놓고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문맹입니까? 그리고 권오수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김건희 계좌가 이용당했어요. 수익도 창출당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이용당했고 수익이 창출당했다면 윤석열 정권도 몰락당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입니다. 90년대 IT 주식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이창수 검사장도 주식 잘 못한다면서요. 자, 그리고 태광 주식 참여했고요. 우리기술 작전주 참여했고요. 김건희가요 장외 블록딜까지 했대요. 블록딜이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그래서 배웠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증권사 직원 검찰 진술 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 같다.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고 뭐예요? 자, 7초 만에 서너 단계를 거치면서 매수 매도 주문이 계약이 체결된다고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 받읍시다. 12시에 7초의 기적이여 일어나라. 자, 신수식 변호사 시절부터 쭉 따라왔는데 의원이 돼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이 끝이 아니다. 자, 또 11월은 특검 전국이다. 꺼주세요.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입니다. 이것보다 빠른 속도로 매수자, 매도자 손가락 움직여서 전화하고 서너 단계 전화하고 7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7초 만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정령 하늘운동에서 그 몸뚱이를 태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BBK 동영상 결국은 단죄받았습니다. 검찰 후환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